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을 소화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장 후방 오름폭을 키우며 맑은 날씨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 반도체주들 맑게 개어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약을 통해서 현재 만 65세 이상 2개까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메타바이오메드, 알파녹스, SG 헬스케어 등의 종목들 맑은 날씨 보입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 안에서는요, 블루엠텍이 상한가에 안착, 이른 여름 날씨 보이고 있고요. 토마토 시스템, 인성정보 등의 종목들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후발주자인 국내 보톡스와 필러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 아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종목들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이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어제 오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에코아이 상한가에 안착,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등의 탈탄소 관련주들 따뜻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나우 로보틱스이고요.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제품 라인업 확대,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는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APR입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APR은 통상 뷰티 업계 내 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을 포함한 4분기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해 왔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를 뛰어넘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실 텐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입니다. 오늘 실적에 따라서 상반된 날씨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1, 4분기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자회사인 IDT의 흑자 지속과 자체 개발 백신의 매출 호조가 실적 개선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인데 1분기 실적 부진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한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기준금리와 차이는 상당 기준 1.75%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나 취임 후 열린 세 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제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소화한 그 미 증시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감고압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면서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좀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 밑으로 빠지면서 나름대로 원화가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내주면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돼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치 장세가 극명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6월 3일 날 대선이 이제 끝나면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번 5월 달은 대선의 계절이라 그 대선 공약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선 공약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꽤 짭짤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2,588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 조기 대선 공약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안에서 또 조기 대선과 관련된 힌트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이슈와 테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미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AI 홈 닥터입니다.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가 이제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정책 테마주로도 조금 엮여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K 콘텐츠입니다. 이제 K 콘텐츠 관련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2주 전이었나요? 웹툰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에 띈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파트너님께서 좀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좀 가지고 와주셨을지 오늘도 함께 점검해 보고요.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핵심 환경 정책 의제로도 자리 잡고 있고요. 이외에도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략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AI 홈 닥터입니다. 오늘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전에 이제 마켓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복지제도 중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던 이런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도 복지 규모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I 홈 닥터라는 게 이제 비대면 진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현행법으로는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그 합법화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법이 이제 통과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AI 홈 닥터라는 이런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거 보시게 되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업체입니다. 유비케어는 이 회사가 녹십자 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병의원들의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그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사업을 하기 위한 레디만 딱 준비만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 곧바로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대면 솔루션에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비케어는 그전부터 유명했던 게 그러니까 전자 의료 그 진단서죠. 요런 그 전자 차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차트. 이것이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병의원들을 연결하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EMR 차트 이쪽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유비케어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수익성을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유비케어가 갖고 있던 기존 기술들이 돈을 버는 기술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케어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케어랩스라는 회사는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가장 유명한 게 굿닥이라는 것이죠. 이 굿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 3년 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할 때 이제 비대면이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허용이 됐을 때 이 굿닥을 통해서 병의원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해 보신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케어 관련해서는 바비톡이라는 이게 굉장히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미용 쪽에서 관련된 이런 바비톡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원격 진료의 서비스가 합법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케어랩스라고 말이 나오는 게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미 갖고 있고 또 이미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해 봤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이 시니어 케어 쪽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원익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원익그룹 그 계열사에게 기존 케어랩스가 갖고 있던 그 사옥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현금으로 745억 정도가 생겼고요. 이 745억의 현금을 갖고 기존 부채를 다 끄고도 다양하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케어랩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도 굉장히 오래된 비대면 이런 헬스케어에 관련된 비대면 기술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이 하이케어 내시널 업체가 실제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진료 사업을 남부 캘리포니아에 시작해서 이게 그러니까 북캘리포니아로 확대되고 이게 전국의 지점을 늘려가면서 인성정보의 이 하이케어 넷이라는 자회사가 확실하게 돈을 버는 회사로 이제 캐시카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성정보는 이미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를 갈 수 있고, 요번에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을 때 인성정보가 가장 먼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종목들 포함해서 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불법이었던 사업이 합법화되면서 이 합법화된 시장에서 마켓 플레이어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주의 있게 잘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AI 홈 닥터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이렇게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조금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좀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유비케어와 케어랩스, 인성정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K 콘텐츠인데요.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웹툰 관련주들 혹은 드라마 OTT 관련주들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K 콘텐츠에서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래 이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제조업 쪽이 강했었는데 실제로 미국 쪽 시장에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관세 문제에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이런 컨텐츠 쪽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엊그저께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헐리우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하루 만에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행법상 연방정부의 연방법이 있는데요. 연방법상 대통령이 음반, 영화, 드라마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이 정보성 재료를 그러니까 정보성을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검토하지 않고 막말을 해버린 것이죠.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컨텐츠 쪽은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옆나라 인구 13억 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접근하는 걸 그동안 한 7년, 8년 동안 한한령이라고 해서 막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열리면서 올해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열리면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연예 기획사들이 돈을 법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버는 규모가 기존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했던 것 이상의 돈을 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들이 얼마나 돈을 벌 건지 향후 분기별로 나오는 분기보고서 속에서 숫자로 확인하시고 일단은 Y랩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웹툰 전문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회사가 발표한 이 웹툰을 드라마가 영상 작업을 하는 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 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덕분에
이 드라마화하는 작업은 올해 돈이 들어가지만 작품이 나오는 건 내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차 때문에 작년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랩이 그 영상으로 만들고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은 좋았죠. 그 말 뜻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고 IP, 즉 이 웹툰을 갖고 있고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놓을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관련돼서 이 웹툰의 드라마화해서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스 해가지고 하나의 그 성공한 IP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이해서 또 성공을 시키는 그런 쪽에서 이 와이랩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을 하면 그 콘텐츠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와이랩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와이랩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과 CJ ENM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말 그대로 웹툰을 공개하는 그 말 그대로 플랫폼입니다. 이쪽에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자신들의 그 웹툰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 계열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영상 콘텐츠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만들고 공개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와이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K-팝 쪽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K-팝도 K 콘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YG 엔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YG 엔터는 예전에 빅뱅인가요? 그 친구로 유명했지만 그 빅뱅이 요즘은 이제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블랙핑크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블랙핑크가 이 YG 엔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완전체로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핑크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YG 엔터가 그 뭐 매니지먼트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죠. 그 말 뜻은 YG 엔터 입장에서는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든 이런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블랙핑크가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거기다가 진짜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제 걸그룹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이게 데뷔한 지 1년 만에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 공연을 처음 갔는데 일본에서 완전히 그냥 쇼 무대를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뜻은 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는 확실히 YG 엔터가 더 많은 몫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 동안 계약한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의 그러니까 50% 이상, 60%, 70% 정도까지를 YG 엔터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베이비몬스터가 성공했다는 부분은 말 그대로 YG 엔터에겐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비몬스터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월드 투어에 나서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북미 투어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돈을 꽤 짭짤하게 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봐주시고 그리고 계열사 YG 플러스가 나름대로 음원과 음반 판매에서 수익을 꽤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도 잘 나가고 있다는 것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고 그 드라마들을 그 말 그대로 성공을 시키고 글로벌리 이걸 유행시키는 뭐 여기 도깨비도 여기서 만든 거고요. 뭐 여러분이 알만한 드라마들은 다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말 그대로 드라마 명가입니다. 근데 요번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는 만든 작품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때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 별들에게 물어봐. 이 작품은 완전히 쫄딱 망했죠. 하지만 망한 게 이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반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 실적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작년에 빅베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적이 나쁜 부분, 과거의 부실들을 다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흑자로, 그러니까 실적을 제대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모회사인 그 CJ ENM이 글로벌 OTT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하고도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드라마들을 공개할 수 있는, 런칭할 수 있는 코스를 이제 그 창구들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하반기에 만들어서 공개하는 드라마의 한 60%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공개를 하는데 그때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미 제작비 다 뽑은 드라마들을 중국의 정식 코스를 통해서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구작을 갖다 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잡식으로 다 잡히는 것이죠. 지난 7년여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드라마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되지 못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갖다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반기엔 무엇보다도 일본 드라마 제작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드라마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 드라마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책적인 모멘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K 콘텐츠 여전히 긍정의 의견 주셨고요. 각각 분야별로 이제 좀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웹툰 관련주로 Y랩 그리고 엔터사 안에서는 YG 엔터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경에 파트너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신 바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이고요. 저희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백 투자를 지난 3년 동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몰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몰아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내년 2026년부터 그 유럽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말 그대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품을 만들 때 탄소를 이만큼 배출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발생시켰다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이제 물건을 유럽에다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그 탄소 국경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발전이 된 전기를 얻으려면 당장 투자해서 그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태양광입니다. 그런 면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HD 현대 중공업 그룹에서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매출액의 70% 정도가 국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말 뜻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는 많이 진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에서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25%만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이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아리백 투자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와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도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그리드 위즈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서 태양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수용가들이 이제 직접 발전을 해서 내가 사용할 에너지를 다 충당을 하고 남은 에너지를 이 전력 거래소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드 위즈는 이러한 전력을 서로 이제 부족한 곳과 전력이 남아도는 쪽을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 수요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자로 이 새로운 그 시장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는 성장성이 대단히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위즈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는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는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DN이라는 회사를,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태양광 솔루션 쪽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국내에 이런 그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여기다가 태양광 셀이나 패널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사업이 수요가 늘어나면 SDN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DN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게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작년 실적을 빅베스를 통해서 부실을 작년에 다 떨었습니다. 그럴 때 올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것보다 높은 회사죠. 그런 면에서 이 SDN을 좀 보셔야 되고 엊그저께 법이 통과됐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이제 권장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SDN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과 관련된 그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쪽에 관련된 업체들을 보시면 올해 1년 동안 꽤 큰 수익을 낼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우상향하게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태양광으로 시선을 좀 좁혀주셨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드위즈, SDN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닥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누어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도 통상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 답답한 푸트에 한직이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15주차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방산, 현대, 로템입니다. 이제 폴란드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이고요. 어제 방산주들 이제 강세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 기대해 보면서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91%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공략해 주셨는데요. 5%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1.23%입니다.
어제 세 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AI 3대 강국 공약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공약을 해주셨고요. AI 산업의 핵심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네요. 저희 성공률은 4.54%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인데 마켓나우 3부 출연해주신 어제 두 분의 파트너님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SML 분야에서의 홀텍과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역시나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챌린지 성공률 3.49%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태웅 주셨는데요. 풍력과 조선 부문의 동시 성장이 기대되고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 2%대 상승세 보입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0.69%입니다. 총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7.9%. 저희 이번 주에 이제 쉬어갔다 보니까 일단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 벌써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지금 4% 정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이제 좀 많이 쉬어갔잖아요. 연휴 때문에 월화 방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간 목표 성공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일단 도와주실까요? 네, 좀 그래도 기분 좋게 17%가 넘어가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안에 이런 상승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대로템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전거래일 하루 만에 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마이너스 1%의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요한 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87%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폭을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저가에서 자 이렇게 저가를 확인했을 때 강력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바닥을 확인해 줬고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 패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이중바닥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 기법 중에서 고가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죠. 그래서 이 넥라인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봉 기준으로는 음봉 마이너스 1%의 등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분봉 기준으로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중바닥 여기에서 넥라인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 전 고점 돌파까지 기대하면서 함께 소개해드렸었는데 돌파에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죠. 거래량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으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빠른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가 있었던 흐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조금은 아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기 조정폭은 금방 마무리되는 흐름 따라서 이 종목 내일까지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좀 더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5.4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리콘2 그리고 오늘 27% 이상 급등한 APR 4월 16일 날 1313 챌린지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클리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세가 살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렇게 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죠. 이 갈색 선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입니다. 이 상단선과 하단선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렴 이후에 확장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확대, 이제 수렴 이후에 확장을 할
초입에 위치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의 상승폭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미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 혹은 강한 상승 랠리 그리고 27%라는 슈팅까지 나왔기 때문에 클리오는 아직까지 슈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후발주자로 참여한 만큼 조금 더 상승한 여력들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코난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11시 30분에 종목들을 선정하고 이제 PD님께 전달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갔었죠. 분봉그룹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렸을 때 11시 반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했던 시간대는 12시부터였죠. 12시부터 급등 랠리가 강하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이 목표가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익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음봉 달아놓은 상태에서 조금은 더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조금 더 눌렸을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간대에는 공략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매도,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분할 매도 이외에는 신규로 공략하실 메리트는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한 전 26,000원 라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26,000원 라인대 왔을 때 이 구간에서 하방 탄력,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되면 이 종목 재차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코난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목표가에 달성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종목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선정해드리고 나서 상승 랠리를 좀 더 지속해서 가져갔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목표가에 달성에 성공을 했고 달성한 이후에 이 상승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 포트다 보니까 현대건설 익절 처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더 빠졌을 때 저는 이 종목이 좀 중요 지지라인대인 41,000원 라인대, 4만 원에서 한 41,000원 라인대 오면 정말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지켜볼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단기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매수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도 오늘 양봉에 이어가면서 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전 고점이 어디냐면 2025년도죠. 3월 말부터 그리고 4월 2일 상승 파동의 고점 그리고 4월 25일에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 이 종목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더 종목을 길게 보면 이 종목 제가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 이 종목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삼각 수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0 과거로 보면 2024년도 11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3월 17일에 잠깐 넘겼지만 다시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항 라인대를 한 번 더 견고하게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로부터 16,000원 라인대를 넘기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넘겨줬죠. 근데 이 넘겼을 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렴 돌파 패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 주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전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0%는 돼야 되는데 현재 보면 58%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모자르다 했을 때에는 살짝 넘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셔야 돼요. 하지만 그 하락폭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당장의 슈팅은 제한된다 하더라도 추가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랠리 지속할 수 있는 종목 결국에는 이 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그 거래량의 기준은 2025년도 1월 15일이죠. 장중 22%까지 급등했던 날에 등대 캔들의 거래량, 동반했던 거래량의 80% 정도 되는 거래량입니다. 그 정도에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고 좀 돌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익권대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이 종목 거래량 체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안에서 현대건설과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 익절로 대응해 주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내일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파트너님.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연결되는 시스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하단에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카메라의 기본 어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본 어플을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서 제가 4월 16일 날 공략을 했던 우리 APR 오늘 27%까지 급등을 했죠. 제가 27% 급등했을 때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 비중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또 재차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2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한 코난 테크놀로지와 현대로템 이 종목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4월 16일 날 공략을 했던 APR 슈팅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27%에 대한 급등의 비밀, 그리고 제2의 APR까지 공개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보다 다양한 피드백, 더 구체적인 조언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 역시나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파트너님의 종목 선별 비법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15주차의 마지막 2가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번에 15주차 마지막 종목 2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숲과 HD 현대마린솔루션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숲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TV 때 정말 강한 상승 랠리를 지속해서 이어가면서 실적을 동반하면서 이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때에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익숙하면서 이 종목 잡고 싶었는데 잡지 못하셨던 분들을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근데 숲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지금 바닥권대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움직임인데요. 제가 이 종목 원래는 빠르게 단기 포트로 공략하는 종목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 이 종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종목이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죠. 뿐만 아니라 그 후원과 이제 광고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5월 마케팅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트래픽의 증가, 여기서 트래픽 증가된 트래픽으로 마찬가지로 후원과 거기 광고 부분에 대한 성장까지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동일 업종 기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서 글로벌 진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급등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은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313 챌린지 포트의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미리 이 1313 챌린지 포트의 상승률을
거의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져가는 마음에서 조금 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아서는 그리고 실적을 동반한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만큼 이 종목 저가에서 저점을 올리는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랜만에 한번 기업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 유동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 비율 보시면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189%죠. 이 유동 비율은 1년 동안 안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100%만 넘어갔을 때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50%에서 200% 사이면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189%죠.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금 흐름의 관점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종목. 거기다가 유보율이 7,0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현재 최근에 2023년도까지의 강한 상승 랠리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4년도부터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 고가에서 추세가 하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 하향을 멈췄습니다. 올해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 7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기간을 좀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바닥권을 이탈했을 때에는 여기 지하실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선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동반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2025년도 4월 9일 날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나서 자, 1차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자, 이게 이중 바닥 패턴인데 쌍바닥 패턴이죠. 그래서 저점을 올리는 이중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77,7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D 현대마린솔루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가장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버행 이슈까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도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와 조금 비슷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시간에서도 계속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도 벌써 많이 올라갔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벌써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빠르게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 좀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했을 때에는 강력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84,700원, 손절가는 153,0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분석 또 실적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숲이라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 1313 챌린지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